안녕하세요. 김달진이 전해드리는 미술계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방식을 좀 바꿔서 제가 페이스북에서 라이브로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그 뮤지엄, 미술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제가 이번에 서울아트 가이드 11월에 뮤지엄 건립 경쟁 시대 그 실상과 허상 글을 썼습니다.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그동안에 그 뮤지엄을 크게 박물관과 미술관으로 크게 나눠 가지고요. 박물관은 박물관 정책과에서, 미술관은 시각예술 디자인과에서 각각 이렇게 담당해 오다가 이것들이 어떤 그 창구가 다르니까 서로 좀 대립관계, 또 어떤 원활하지 못한 이런 문제가 계속 제기됐었습니다. 어떤 그 박물관에 미술관에 지원하는 것도 창구가 일원화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는데, 이것이 2017년 9월부터 일원화되어서 문화기반과에서 통합이 돼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글에서 박물관과 미술관을 그냥 통합해서 뮤지엄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올해 대표적인 뮤지엄은 7월에 국토교통부 산하 국립항공박물관 관장이 최정호 관장이죠. 이것이 그 김포공항 근처에서, 9월에는 그 민간에 해당되는 코롱그룹이 서울 마곡산업단지에 설립한 스페이스K가 대표적인 곳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내년 3월에 올해 개관하려다가 늦추어진 전남독립미술관 관장이 이지호 관장입니다. 관장이 광양에서 유토피아라는 주제로 전시 2개를 가지고 개관을 준비하고 있고요. 한글학자 이윤재와 허웅의 업적을 알리는 김해 한글박물관이 3월에, 또 12월에는 울산 시립미술관, 여기 지금 추진단장으로 서진석 씨가 일을 하고 있죠. 각각 개관을 합니다. 서울시는 그 전 박원순 시장이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6월에 2023년까지 뮤지엄 5곳을 건립 추진을 발표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시민들의 문화향유 권리 확대와 지역 간 문화 불균형 해소를 위해 2015년부터 시작이 되어 왔습니다. 단순히 유물을 보관하는 박물관에서 벗어나 다양한 주제를 담은 특색 있는 공간을 조성해 시민들의 다양한 관심사를 충족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창원시는 6월에 마산 해양신도시의 국립현대미술관 차관관 유치를 추진을 발표하기도 했었는데, 과거에 광주에서도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을 이렇게 추진했었지만 이거는 사실 또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 10월 28일 전주에서는 국립새만금 박물관 건립 추진위원회를 위원장은 장명수 전 충북대 총장이 돼서 창립 발기인대회에서 2023년까지 부안군에 들어설 예정을 발표를 했습니다. 내년에 종로구에서는 그 옛 풍문여고터에 지금 서울공예박물관이 한참 진행 중에 있죠. 관장이 김정화 관장이고요. 여기는 시대별 대표 공예품을 전시하고 공예교육과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을 한다. 그리고 그 중구의 성곽을 따라 지어가는 한양 도성 유적전시관, 종로구 평창동에 그동안 추진해왔던 가칭 미술문화 복합공간을 서울시립 미술 아카이브로 바꾸고, 또 그 한식문화관은 그 삼천각을 리모델링해서 개관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2022년에는 도봉구 창동의 로봇과학관과 또 강원 횡성군의 서울시 통합수장고를 들어설 예정이고요. 2023년에 도봉구의 서울사진미술관, 송파구의 풍납동
토송박물관, 금천구의 과학과 예술융복합으로 서서울미술관을 각각 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그 국립한국문학관은 처음 그 발표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건립부지 선정에 과열 경쟁을 벌이다가 중단 후에 은평구로 확정하고 이례적으로 초대 관장 문학평론가 연무웅 씨를 임명을 해서 2022년 개관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립에서도 굉장히 많이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인천시는 국립박물관 유치를 본격화해서 2022년에 송도의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립 세계문자박물관을 목표로 하고 11월에 작년 11월 착공을 가졌습니다. 2024년에 월미도의 해양수산부가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을 부산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개관을 한다는 거고요. 또 별도로 그 미추홀구 항익동에는 인천시에서 인천 뮤지엄파크를 조성해서 시립박물관을 이전해오고 시립미술관을 건립을 하고 예술공원 조성을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그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립농업박물관을 2022년 개관을 위해서 수원의 옛 농촌진흥원 부지에서 작년 12월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여기에 국립충주박물관을 2026년 개관을 목표로 국립중앙박물관과 충청북도 충주시가 업무 협약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또 국립이 들어서게 되는 거죠. 또 2022년 6월에 대구의 간송미술관, 2023년에 김해의 국립가야문화센터, 2024년에 충남 도림미술관이 내포 신도시에 건립을 목표로 해서 설계를 공모를 했고요. 전주시는 또 종합경기장 안에 있는 야구장의 전주시립미술관을 개관을 목표로 하고 2025년에 성남시는 성남시립박물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2017년에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 사업으로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을 울산대공원에 예정해서 부지까지 확정했지만 그 당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무산이 되어 잠잠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이채익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올해 재선정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나설 것을 이렇게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제천시는 예선감각 논란을 빚은 김영희 시립미술관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10월 27일 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건립 주민 설명회를 했습니다. 김영희 선생은 독일에서 거주하며 닭정이 예술가로 유명하죠. 또 제주도 한경연에는 그 제주 현대미술관이 있고 근처에 그 제주 도립 김창렬 미술관도 있죠. 거기 많은 그 뮤지엄들이 모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그 정상화 미술관 또 이따미주 미술관이 들어설 예정으로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에 한 발짝 더 나가서 국립, 도, 시뿐만이 아니라 국립이 뮤지엄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하는데요. 지난 10월 15일 날 그 천사섬, 1000개 섬으로 이루어진 신안군에서는 군수가 바구령 군수죠. 1004개 섬을 가지고 있는데 1도 1뮤지엄, 1도는 섬도자입니다. 아트 프로젝트를 중앙지 언론인을 대상으로 해서 발표를 해서 그때 투어까지 이렇게 가졌습니다. 그래서 24개, 그 내용은 박물관 12개, 미술관 11개, 복합문화 관광타운 1개소를 건립해서 사업비 규모가 1382억 원, 여기는 국비 277억 원, 도비 235억, 군비 830억, 민자 40억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황은 완공이 11개, 추진 중이 11개, 계획 2개소를 했는데 그 주제도 수석, 조개, 서갑, 바둑, 갯벌, 생태,
인권평화 등 굉장히 다채롭습니다. 거기서 발표한 것이 이 1도 1 뮤즘 프로젝트 계획서인데요. 거기에서 그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그 24개 중에는 예를 들어서 이세돌 바둑기념관도 들어있고요. 또 김대중 전 대통령 그 생가에 마련하겠다는 대한민국 정치역사공원, 또 그 화가 홍성담 씨의 작품을 가지고 주로 만들어지는 동아시아 인권평화미술관, 이탈리아 쪽에서 활동하는 조각가 박은성과 그 마리오 보타 세계적인 건축가죠. 이 사람들이 만들어진 인피니토 뮤즘,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서 24개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충북 옥천군은 지용문화공원 안에 옥천박물관을 2025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9월에는 서울 종로구에서는 평창동 가나아트센터에서 종로구 구리 기념미술관을 건립을 위해서 업무 협약식을 가졌었죠. 그래서 협약 대상자는 우리가 아는 그 물방울 그림의 김창렬, 미술교과서와 출판과 한국판화의 선구자로 활동했던 이양성, 미술애호가로 도서출판 상가꿈의 대표인 김용원 대표, 이 세 사람들과 살았던 곳에 집을 가지고 구에서는 구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구리미술관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 이 세 분들은 작품 100점 이상을 무상으로 기증을 한다. 또 작가의 그 자택을 활용해서 구리미술관 건립을 위해서 상호 협력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거 말고도 또 그 이북오도청 옆에 공지에 부지를 제공을 하고 유명 작가 4명이 본인이 미술관을 건립하는 이런 계획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8월에 도봉구는 간송미술문화재단과 간송기념관을 건립을 위한 업무 체결, 10월에는 강동구에서는 암사역사공원 안에 구리미술관 그 건립 기본 구상 및 타당상 조사를 진행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 8월에 서보미술문화재단은 이사장 박승조, 박서보 선생의 고향인 경북 예천군의 미술관을 건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또 추석에는 그 은풍면 그 전세대 720가구에 햇살을 전달하기도 해서 뉴스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동안 종로 구리봉 1호에 박노수 미술관, 2호에 고이동 미술관도 있었었죠. 그리고 성북구도 성북 구리미술관이 올해 조각가 최말린 미술관을 개관을 했습니다. 많은 작가가 어려운 미술관 건립에 운영에 봉착해 있는데 이는 이상적인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 건물을 신축하기보다는 규모가 작아도 그 작가가 살아온 공간 자체를 오롯이 보존하여 지역 주민과 함께 갖고 가는 작은 미술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작가나 유족도 한 사람의 공간을 고집할 게 아니라 이 공간 자체를 또는 다른 전시 또는 문화 행사장으로 개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 뮤즘이 왕국시대 다다익선이 아니고 운영이 문제가 된 거죠. 한국의 뮤즘은 총 1139개로 국공립이 488개, 사립이 535개, 대학이 116개입니다. 이거는 문화체육관광에서 발행하는 문화기반시설 총람 2019년 1월을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강원도 영월군은 전국에서 인구 대비에 가장 많은 박물관이 소지하는 지역 특성을 살려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2008년에 박물관 고을특구로 지정되어 박물관 통합 운영 지원 시스템, 통합 캐릭터 및 관광상품 개발, 학예사,
공동 운영 등 이런 박물관 경쟁력 강화 사업에 총 사업비 523억 원, 국비 185억 원이 포함이 돼서 투입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2011년과 2017년에 박물관 국제학습 포럼을 5번을 진행을 했고, 이 프로젝트를 추진한 박선구 영월군수는 2015년에 자랑스러운 박물관 인상 특별 공로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뮤지엄이 많은 영월을 보면 영월 박물관 포털 사이트에 공립사립 27개가 등록이 되어 있고요. 제주특별자치도는 그 사단법인 제주도 박물관협의회 소속관만 해도 그 뮤지엄이 45개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지만 사실은 이런 곳들이 관광 코스에 포함되지 않는 곳은 사실은 완전히 찬밥 신세이죠. 거기를 개별적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입니다. 개인 미술관을 앞세운 미술관은 어느 작가가 소장가나 작품 또는 토지를 기증하여 미술관을 건립한 사례로 대전 이응로 미술관, 이천 시립 월전 미술관, 양주 시립 장욱진 미술관, 전남 도립 아산 조방원 미술관, 남원 시립 김병종 미술관, 보성 군립 백민, 여기는 그 서양화가 조규 선생 미술관이죠. 국립 청성 야송 미술관, 그 야송은 한국화가 이원자 선생님입니다. 무안군 오승우 미술관, 화순 군립 석봉미술관, 또 영암 군립 하정욱 미술관, 고창 군립 미술관, 한평 군립 미술관, 광주 광역시 남구 이강화 미술관, 인제의 여초 서예관, 여초는 그 서예가 김영영 선생이죠. 연구를 앞세워 건립하고 작품을 확보한 경우에는 제주도의 이중섬 미술관, 양평 군립 박수근 미술관, 용인의 백남준 아트센터, 안산의 단원미술관, 서울 강서구의 겸재정서미술관, 홍성 고암 이응로 생가기념관, 무주의 그 조선시대 채북미술관, 가천시 추사미술관, 안양의 김중업 건축박물관 등이 있습니다. 지금은 자리 잡은 이중섭 미술관이나 박수근 미술관은 공리지만 사실은 이런 화상이나 컬렉터의 작품 기증 없이는 불가능했었습니다. 군립미술관으로 위에서 언급하지 않은 곳은 양평 군립미술관, 진천 군립 생거 하나미술관, 공립인제 내설학 미술관도 있습니다. 미술가나 기증자는 작품을 기증하면 전제 조건으로 미술관을 만들어 달라거나 상설종 시장을 요구하지만 수용자 측에서는 예산 투입과 그 공간을 활용하지 못하니 큰 부담을 감수해야 합니다. 건립의 연고를 내세우지만 지역 주민은 한 사람을 위해 이름을 붙여주고 세금을 쓰느냐 하며 반발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천의 LC, 안동의 HC가 개인 미술관을 추진하다가 지역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일도 있고요. 경주에서는 PC가 미술관 명칭을 바꾼 일도 있습니다. 우리는 뮤지엄을 굴뚝 없는 문화산업이라고 말합니다. 관람객이 오면 그 나라 그 지역을 이해하고자 먼저 찾는 것이 바로 뮤지엄이고, 이를 통해 역사와 문화의 정수를 알게 됩니다. 뮤지엄 건립은 1990년대 초대 문화부 이어령 장관이 부르짖었던 박물관 1,000개를 세우겠다는 정책에 힘을 입었습니다. 그 후에 정부는 뮤지엄의 큐레이터, 전시 및 프로그램, 예산 지원 정책을 펴오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여기에 작년에 박물관 미술관 진흥 중기계획 2019년에서 2023년 발표를 했습니다. 전국의 뮤지엄 수를 2023년까지 1310개로 186개를 확대하고 현재 16.5%인 박물관 미술관 이용률을 31%까지 끌어올리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뮤지엄의 건립은 국립박물관이요, 한 개 도시의 군립까지 경쟁처럼 전국의 우후죽순처럼 몇 달이 멀다 않고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현상을 우리는 1997년 개관하여 세력해가는 공업도시를 한 해 100만의 세계 관광에 찾는 스페인의 그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이나 섬 전체가 미술관이라고 평가를 받는 일본의 나오시마의 환상에 빠진 게 아니냐, 이런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단체 시대 새로운 문화기관은 지역의 문화예술인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 주변의 문화향수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이런 점을 가지고 있지만, 지자체 단체장은 본인의 문화시설 치적으로 내세우고 작품을 기증받는 조건, 도시재생의 일환 등과 맞물려 이런 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으로 대표적인 건 옛 KBS 청주방송국이 리모델링을 해서 청주 시립미술관이 됐고요. 폐교를 활용해서 화가 박규호 씨가 만든 당진 아미미술관은 굉장히 성공한 사례입니다. 시대의 변천에 맞추어 산업이나 농수산물로 미래를 꿈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각 도시는 예술을 브랜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제2의 미디엄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하는 것일까요? 그러나 운영을 지속적인 재원의 투입이 있어야 발전할 수 있다. 미술관이 주변의 관광과 연결되지 않으면 유명 작가의 미술관을 만들어 놓는다고 관광객이 찾아오지 않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건립이 추진 중에 후임시장이 전임자가 진행한 것을 시장 지역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바뀌는 정치적 논의도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이 또 기관의 그 대표가 바뀌면서 전임자가 해놓은 것을 후임자가 이렇게 중단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던 거죠. 정부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뮤지엄 평가 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국공립부터 227개관의 대상으로 결과를 발표를 해서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지원을 받고 있는 사립으로 이어지면 지원 정책에도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는 숫자보다는 내실의 필요성을 알았고, 정부에서도 사전에 문화체육관광부의 타당성 조사, 투자 심사 등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최근에 강릉의 동양자수박물관은 그동안 위치한 강릉예술창작인촌에서 운영해왔는데, 계약이 만료돼 올해 말까지 철수하라는 결정 통지를 받고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려진 박생광, 전영립, 정상화 소장품으로 유명한 용인 이영미술관이 연말에 폐관을 합니다. 이제는 많은 사립미술관이 1세대 관장들이 운영 문제로 심각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 글은 제가 서울 아트가이드 11월에 발표한 것에 최근 상황을 더 보완을 한 거고요. 오늘 이렇게 이야기한 이 순간에도 또 하나의 뮤지엄이 만들어지는 것이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세종시의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설계 당선작의 재활용 집합제가 결정이 됐다 해서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국립, 도립, 시립, 군립, 구립 뮤지엄 경쟁 시대 한 번은 점검해야 될 시점입니다. 이상 김달진이 말씀드렸습니다.